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요즘 메타는 뉴스 반대 매매가 유행인가? 이제는 연준의 피봇을 기대해야 할 때. 피봇이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다 라는 말로 봐도 되는데, 요즘 메타가 뉴스 반대 매매다 라는 말이 뉴스는 제대로 정보를 주지 못한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반대로 매매하는 게 오히려 성공한다, 뭐 이런 뜻이죠. 내용이 재밌을 듯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바닥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죠? 어쨌든 다시 못 올 저점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들 바닥 찾기에 여념이 없죠. 투자자들은 이번 변동 장세가 언제 끝날지를 예상하기 위해 옵션부터 투자 심리 설문까지 거의 모든 데이터를 추적할 기세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다들 바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도 딱 이런 상황인데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다, 그죠? 어쨌든 바닥 잡으면 또 한 번의 사이클에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뉴욕 증시의 참여자들이 오매불망 안정성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빅스 지수 말씀을 드렸었죠. 공포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매불망 안정성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는 형 신호만 주면 나 바로 들어갈게, 이렇게 대기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는 한번 튀면 훅 하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쨌든 매수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가 다들 이런 이유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에 김 빼는 기사가 하나 등장했다, 그죠?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안 한다, 금리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이유가, 이렇게 대기 수요가 있다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냥 시장가로 마구마구 긁어버리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가 나올 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날 김 빼는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볼게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미 메모리얼 연휴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펀드 스트랩, 투기적 알트코인 포지션을 줄이는 게 어떠냐는 메시지가 펀드 스트랩 메시지. 펀드 스트랩은 탐리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죠. 아무튼 여기서 연휴 변동성을 대비해라 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5월 30일은 미국의 현충일이라 쉬는 날인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20년, 21년 미국의 현충일 기간에는 거래량이 43%에서 35%씩 감소했단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충일 기간에 평소보다 거래량이 아주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올해도 큰 이슈가 없다면 기관의 거래량은 비슷한 상황일 텐데, 업황이 개선된 게 없다 보니 가격 변동이 심해질 거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좋고 상황이 좋아야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하락으로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깜짝 놀랐다. 5월 30일은 업황에 개선이 없다고? 중국 코로나 완화 시행일인데, 그죠? 어쨌든 이걸 관가한 거죠.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현충일이니까 거래량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월 30일 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반응을 한 상황인데, 오늘 상황은 기관들 휴일이라 쉬니까 개미들 보고 우리 영업일까지 좀 기다려라는 페이크였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다, 그죠? 어쨌든 쉬는 날이니까 뭐 크게 변동성 없을 거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오늘 제로 코로나 봉쇄 완화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중국 코로나 완화 이슈에 같이 탑승하고 싶으면 휴일날 하루 출근들 하시든가, 그죠? 이때 출근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 상승한 건 못 먹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을 뚫고 강하게 상승이 나온 상황이죠. 중국의 봉쇄 완화 이슈와 함께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아래로 몰려있던 숏 청산 물량이 모두 청산이 된 상황이고, 지금은 위아래로 비슷하게 청산 물량들이 분포해 있죠. 지금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베팅을 한 쪽도 많고, 오히려 계속 추가 상승을 보고 있는 쪽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비해라 라는 말도 맞긴 해요. 하지만 펀드 스트레스 이야기했던 건 하방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였고, 지금은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예측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산 맵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이 큰 박스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횡보장에서는 이 청산 맵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청산 맵 고려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맵 의식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보자. 뉴욕 증시 바닥론, 시기상조, 패닉셀링 근처도 안 갔다.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거죠. 왜냐? 패닉셀이 안 나왔다
라는 건데, 안정성 신호들 보면 추가 하락 여지 더 많아. 그러니까 안정성 신호를 보내서 사람들이 매수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제목은 좀 자극적이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보자. 아직 패닉셀이 안 나왔단다. 근거를 보자.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와줘야 개미들이 물량이 털리고,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말을 한 건데, 요즘은 또 개미들도 이제 똑똑해져서 패닉셀 잘 안 하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패닉셀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 패닉셀이 안 나왔다. 그 정도로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바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네요. 흔히 공포지수로 사용되는 빅스가 떡상하지 않았다. 2020년도에 80은 찍었는데 2022년 아직 40도 안 왔다고 한다. 원래 이 빅스 지수가 40만 가도 대공포, 대공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코로나 빔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 80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까지 치솟은데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또다시 80 정도는 찍어줘야 어마어마한 패닉셀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40도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바닥으로 보기에는 일러 이렇게 너무 시기상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들 저번에 빅스 40 바닥 가자를 열심히 외치다가 코로나 때 80까지 올라간 거 기억 못하는 건가? 못하는 척 하는 건가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얘네들이 지난번에는 40 딱 찍었을 때는 야 얘들아 바닥이다, 이제 상승이야 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방이 나오면서 80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얘네들이 40쯤 왔으니까 바닥이다 라를 외치는 게 아니라 80이 안 왔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네요. 일반적으로 증시가 크게 떨어질 때 나타나는 수준만큼 빅스가 치솟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죠? 뭔지 아시겠죠? 정말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좀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는 빅스 지수도 많이 갈리고 있다. 빅스 40은 어불성설. 시걸은 시장 바닥의 바탕이 되는 이른바 커피출레이션에 관해서도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 40도달은 불필요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공포 때 옵션 쪽은 오히려 견딜만한데 라는 분위기였고, 공포를 보여주는 옵션도 올랐지만 극단적으로 오르지 않았다. 풋콜 비율도 아직 애매한 상황이라는 점. 풋콜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상방과 하방에 베팅한다 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레이쇼가 극단에 달하면 오늘이 모두가 포기한 날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풋콜 비율도 아주 많이 줄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에 달하면 오늘이 모두가 포기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따지면 야 업비트 지워라, 못해 먹겠네 들어와서 라던가 운전 지읒같이 하네 라는 말조차 못 나오는 상황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죠? 어쨌든 다들 공포를 느끼고 있긴 하지만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젠장 18 이런 소리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코인 쪽은 우리는 5월 초순에 이미 한번 겪었는데, 사실 얘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코인은 꽤 많은 하락을 했죠. 특히나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주식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 기준에서는 아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아직 덜 떨어진 종목이 천지에 널려 있다는 점. 200일 이평선,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죠. 아직 많은 종목들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시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 이동평균선 200일선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200일선에 닿지 못한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상승이 컸기 때문에 200일 이평까지 닿으려면 아직 한참 더 하락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0일 이평 아래로 내려와야 할 종목이 아직 30%가 넘게 남았는데, 단순 수량으로 비교해도 과거 급락대 대비 아래로 쳐맞아야 할 대기표 받은 애들이 아직 좀 많은 수준이라는 점. 그러니까 쳐맞아야 될 애들이 많다, 하락해야 되는 애들이 많은데 아직 하락을 안 해서 얘네들이 박살이 한번 나야지 시장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도 아직 좀 남았다.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증시의 추가 하락을 가리킨다.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도 뭔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급전이 필요한 애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더 세게 지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자 얼마 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자를 세게 부르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10,000원이 필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를 조금 붙여줘도 빌려줄 사람들이 줄을 서겠지만, 망할 것 같은 회사는 10,000원 빌려주면 30,000원으로 갚는다고 해야 사람들이 빌려준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지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 10,000원과 30,000원의 갭 차이가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회사가 돈을 빌리는 비용과 이제는 앞뒤 안 가리고 돈을 빌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르는 애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애들이 부르는 이자의 차이를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많아지면 3만원 불러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먹튀할 것 같거든. 그럼 그 갭은 5만원, 10만원 점점 커질 테고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갭은 보통 점점 더 커지는데 이럴 때 주식과 코인은 더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급전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급전을 땡기기 위해서 더 큰 베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식과 코인이 함께 박살이 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아래에서 기다리느라 그나마 들어오던 수급마저 박살나서 그렇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없다 보니 지금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와 메이저 알트가 올랐는데 오늘 기관의 수급이 빠진 상황에서 과거 미국 국경일과 오늘 상황이 다른 이유는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 완화로 나아가 경제 정상화 전환점 맞을까? 이게 아주 큰 이슈죠. 이 모든 이슈를 씹어먹는 중국의 봉쇄 일부 완화다. 그죠? 어쨌든 전면 완화는 아니지만 일부 완화만으로도 시장은 큰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대 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코로나 완전 봉쇄, 상하이 코로나 완전 봉쇄 완화는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 국경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던 설레와는 다르게 지금은 코인이 상승을 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상하이 코로나 봉쇄 완화.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선전용이지만 이것도 너무 감사한 상황이다. 그죠? 어쨌든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했는데 이걸 완화한다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 불만이 너무나 심하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걸 잠재우는 부분도 있고 해외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중국에서 돈 다 빼버려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진짜 실제로 중국에서 돈을 빼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또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겠다 싶으니까 이런 것도 액션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죠. 사실 마트에서 최소 고용 인원을 속식을 해결하며 이동을 제한시킨 말뿐인 오픈이긴 하지만 일단 이건 뉴스에는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봉쇄 완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마트에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각 가구당 한 명만 하루에 한 번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마트에서 숙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집에서 마트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정말 최소 고용 인원을 숙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존버를 하면서 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참는다라는 거죠. 일단 오픈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상하이 안에 있던 사람들도 치를 떤 모양이다. 다시는 안 돌아와. 상하이 봉쇄 풀리자 탈출 러시. 지금 상하이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막 악쓰고 하는 거 보셨죠? 막 차라리 죽여달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공장 폐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탈출 러시 하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이민으로 검색하고 있는 이 검색량이 정말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러워서 다시는 안 온다. 퇴퇴퇴인 지경이라도 일단 중국의 코로나 재가동은 우리에게 소중한 호재이며 EU 제재의 중국 봉쇄 완화에 국제 유가 상승, 브렌트유 장중 120달러. 이건 나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때 유가가 오르죠. 그래서 중국이 봉쇄를 해제했으니까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해 항도 정상화가 되고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싶으니까 유가가 오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 나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전쟁도 이젠 핵을 쓰는 게 아니면 더 악화되기 힘들고 남은 건 휴전뿐이라 더 이상은 패스. 중국도 지금 재봉쇄를 검토하고 있는 걸 빼고는 이슈성은 끝.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실제로는 중요한 주제지만 투자로서는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핵을 쓰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남은 건 휴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재봉쇄를 하지 않는다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계를 하고 있죠.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경제 운용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는 둔화되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곳부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 상황도 악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황은 더 악화되니 준비해 라는 뉴스에
경제 분석가들 스태그플레이션 최소 12에서 18개월 지속, 극복 또한 최소 1년은 걸린다 등등의 말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있다. 그죠?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죠. 지금 유가도 2,000원을 넘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꽤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일반 월급 받고 내가 버는 게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좋아지려면 12에서 18개월 정도는 걸린다라는데 뭐 물론 코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뭐 12개월 18개월 뭐 존버 충분히 가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제와 이런 것들은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인 쪽에서 바라봐야 할 건 연준의 금리에 대한 피보팅을 신경 써야 한다. 미 전문가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연준 피벗 다가온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식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타이밍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해서 연준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스태그플레이션 체제로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주식과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다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쨌든 간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고 정상화를 시켜서 그 이후에 다시 차근히 금리를 올리든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돈의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돈을 풀어서 기간 산업 같은 것들 있죠. 뭐 댐, 다리 이런 거 짓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가줘야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구조에서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준이 피보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러들은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보팅을 언제 하느냐,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 대비해서 투자를 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걸 또 해결하겠다고 단기적으로 돈을 풀면 주식은 당장의 반등은 어려울 수 있어도 코인은 또 빠른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연준의 피보팅을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제로 코로나를 완화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작은 호재가 풀렸고 그래서 유가도 오르고 나스닥도 단기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코인도 다시 한번 거기에 힘을 입어서 함께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잘 대응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 웨이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대화 중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들어가셔서 한번 글을 쭉 보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